안녕하세요. 장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꺼낸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주를 하나 내밀면서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서 사주를 봤더니 사주를 봤을 때 저는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좀 적게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랬더니 저 알고 지내는 분께서 이 사람은 나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냥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 사주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혼처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며느리감으로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화토금수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묘목이 하나 있고요. 화가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토 두 개 있고 금은 없고 그 다음에 수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이 없으니까 개수한테는 인성이 없는 케이스가 되네요. 인성이 없다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고 이런 형태로 부정적인 형태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형태로 하면은 지난 일은 쉽게 과거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만 나간다. 이런 형태의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금이 없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성이나 아니면 사회에 인정을 못 받는다. 부정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볼 적에는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가 세 개라고 하는 것은 비겁이 중중하다로 또 봐야 됩니다. 비겁이 중중하다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재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기가 재물을 취할 적에 비겁들이 와서 같이 나눠 먹자 이라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기는 나눠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눠줘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좋게 보일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조금씩 얻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덕을 베푼다. 이렇게 되는데 부정적인 현상이 될 경우에는 남들 버는 돈이 내 눈에는 정말 커 보인다.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다 따라간다. 이런 형태가 부정적인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개수가 연간의 정화를 보고 연간의 정화를 봤으니까 상당히 큰 돈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에는 병화를 보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내 돈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원래 있는 임자들이 임수와 자수가 정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를 취하고 있는 게 정화하고 임수하고 합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 돈인 것 같은데 남이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 생각하기에는 저건 내 돈 같은데 왜 제가 갖고 있어? 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럼 나도 따라서 병화를 갖고 있고 이 병화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정화도 같이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앞선다. 이게 저의 이 사주를 바라보는 판단입니다. 일단 돈에 대한 욕심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야 행동이 발생하는 거죠. 돈에 대한 목적성이 있으니까 내가 저걸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실 재성을 갖고 있다는 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죠. 그리고 돈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돈을 갖고 있는 것이 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옛날같이 돈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는 오히려 도태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재성을 연과 시에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화와 병화를 자기가 잘 취할 수 있는지
그 통로는 잘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묘목이 있네요. 이게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묘목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또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은 사주가 가운데로 딱 나눠진 형태이고 임자가 정묘를 들고 있습니다. 임자가 묘목을 활용하고 있죠. 이 묘목을 또 잘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거는 자수와 묘목의 관계는 자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묘목은 습한목이죠. 그러니까 자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나 힘으로도 충분히 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묘형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정묘는 임자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개수는 그러니까 임자를 보면서 저기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본인은 축과 진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과 편이 섞여 있는 관살 혼잡으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직장에서 잘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러니 여기 이 직장에 앉아 있다가 나 이 직장에 앉아 있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아 하고 직장을 바꿔버리는 이런 형태를 이루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을 테니 난 또 딴 직장으로 가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 사주가 20대, 20대를 잘 보냈는가요? 만일 10대, 20대를 잘 보냈다면은 지금은 안정적인 곳에서 살고 있겠지만 10대, 20대를 낭비하면서 보냈다고 하면은 지금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쭤봤죠. 근데 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주에 연관돼 있는 분이 아니라 넘겨 받은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말씀으로는 10대, 20대 그냥 잘 놀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갑인과 을묘라는 20대, 20대의 모습에서 자기 기운을 충분히 뽑아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능력을 뽑아내서 뭐 예체능이나 이런 쪽에 문학이나 뭐 시를 짓는다든지 이런 쪽에 자기의 능력을 집중을 했다면은 아마 삶의 레벨이 달라졌겠지만 이때 잘못 보냈다면은 아마 한창 잘 놀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생 이런 학생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를 잘 보냈는지 어쨌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거죠. 그러나 10대, 20대를 잘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주를 보면은 또 한난 조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자월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축토도 있네요. 진토도 있고 임자, 개수, 묘 전체적으로 습한 사주입니다. 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융화되기는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람들과 거리감은 없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냥 돈의 목표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설령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여기 있는 자묘형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다면은 아마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할 것이고 그리고 설령 그것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사주를 물어보신 분이 네일아트 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네일아트 쪽을 계속 했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네일아트를 하다가 또 딴 걸 하다가 또 다시 딴 걸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 네일아트를 하는 것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다가 친구가 네일아트를 해서 돈을 버니까 자기도 똑같이 돈을 대출을 받아서 네일아트를 하고 그리고 회원제로 돈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고급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 씀씀이가 걱정되니까 아마 저에게 이 상담을 하러 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따라하는 것이 돈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는 형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가 이 사주에게는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현재만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항상 현실에 집중하고 자기의 재산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담하러 오신 분의 아들이 화를 잘 써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습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한 사주가 화를 잘 써야 되는 사주와 만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드님의 그 기운을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둘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습한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아드님과 갖고 있다면은 아드님이 뭔가를 나가려고 하면은 뒤에서 잡아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무언가를 일을 계획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사주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얼마를 갖다 다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아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취소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선 사주를 볼 적에는 남녀 둘의 궁합이 잘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된 것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만일 사주를 보는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과 잘 융하는 이런 사주다 그러면은 궁합은 조금 안 좋더라도 그 좋은 성격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들을 잘 끌어오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둘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 사주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주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있는 돈들이 다 자기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친구들의 주변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걸 보고 항상 따라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어떤 사회적 규범이 없이 돈이 되면 그냥 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돈은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언제 무너질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드님과 이 여명의 사주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 궁합의 문제는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저는 이 사주에 갖고 있는 이 성향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여명과 맞는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죠. 상담 받으신 분이 마음이 안심이 되셨는지, 사실은 자기도 걱정을 했었다. 들리는 평판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데 주변에서 자기하고 한번, 아들하고 한번 짝을 맺어주는 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또 아는 사람인데 이런지에 거절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번 사주를 보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오히려 자기는 안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해드리진 못했는데 어쨌든 안심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둘의 사주를 볼 적에 사람 됨됨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이런 기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